네, 오늘은 7-2절 그 Angular Momentum and Kinetic Energy of a System, 우리가 다입자계에서의 각운동량 Angular Momentum하고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N particle 시스템으로 구성된 그 입자 시스템의 N particle 시스템의 그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계산해라. 그러면 각각의 개별적인 입자들의 앵귤러 모멘텀을 다 더해주면 돼. 그게 이제 sum over I, L sub i라고 하는 건데, I 번째 입자의 앵귤러 모멘텀 모든 입자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이제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되고, 그놈은 개별적인 입자의 앵귤러 모멘텀은 어떻게 되죠? 그 회전의 중심에서부터 O에서부터 어떤 입자까지의 거리, 위치 포지션과 R 크로스 P, 모멘텀, 이 입자의 선속도를 알면 이제 M은 R 크로스 P, R 크로스 MV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I 번째 입자의 앵귤러 모멘텀은 RI 크로스 MI VI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네, 이제 그림은 옆에다 안 그려놨는데 이제 그 7-1절에서 했을 때 그 그림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놈을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개별적인 입자의 앵귤러 모멘텀을 다 더해준 게 토탈 앵귤러 모멘텀인데, 그놈을 우리가 이제 타임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취해주면, 요 놈은 내가 이제 ri를 그 미분을 시켜주면 얘도 미분해주고 얘도 미분해줘야 되지만, ri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그게 vi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놈은 이제 vi 크로스 vi는 0가 될 테고, 살아남는 놈은 이 vi를 미분해준 놈만 살아남겠지. 그래서 토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그 타임 데리버 시간 변화량은 ri 크로스 mi dvi dt, 그게 이제 ai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해되셨죠?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해됐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그 MIRI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회전의 중심에서부터 I 번째 입자까지의 포지션, 그 다음에 AI라고 하는 건 뭐냐면 I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 I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우리가 이제 I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그 외력도 있을 테고, I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지난 시간에 이제 외력 F sub I라고 하는 external force도 있을 테고, 그리고 internal force도 그 주변에 이제 n particle 시스템이니까 I 번째 입자의 internal 주변에 있는 놈들이 힘을 작용할 테니까 internal force도 존재를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xternal force하고 internal force로 나눠주면 요 놈은 이제 RI 크로스 FI 플러스 sum over J, FIJ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I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the total force acting on I's particle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나눠주면은 RI 크로스 sum over I, RI 크로스 FI 플러스 sum over I, sum over J, RI 크로스 FIJ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요거 우리가 더블 썸 같은 거는 어떻게 계산해 준다래? 더블 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는데 오늘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심플 시스템, 그러니까는 n 파리클 시스템, n개를 다 할 필요 없이 가장 단순하면서 우리가 n 파리클 시스템을 대표해 주는 거를 잡아주면 돼. 이제 요 놈을 계산을 하면은 입자가 두 개짜리는 좀 너무 썰렁하고, again 우리가 for three particle system에 대해서 세 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해서 RI 크로스 FIJ를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이제 심볼이야. 내가 세 개를 다 그릴 필요는 없고, 이제 임의의 두 파리클이 어떤 그 좌표의 중심에 O에서부터 I 번째 입자는 R sub I, J 번째 입자는 R sub J, 그리고 I에서부터 J까지의 상대적인 위치, relative 포지션은 RIJ, 지금 화살표가 이제 J를 향하고 있죠. I 번째에서. 그놈은 뭐냐면 RI 더하기 이 화살표가 RJ가 돼야 되니까 RIJ라고 내가 쓴 건 RJ-RI, 그래서 얘 더하기 이놈이 RJ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 이놈이 이제 RIJ는 RJ-RI로 우리가 쓰면은 되고요. 이런 기호를 가지고 내가 이제 요거를 저기 계산 한번 해볼게. 먼저 이제 J를 1에서부터 3까지 가게 되면 J는 인덱스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J는 1, 2, 3을 다 계산해주면 되지 뭐. J 먼저 썸메이션 해주면 sum over I, RI 크로스 FI1
더하기 ri 크로스 fi2 더하기 ri 크로스 fi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j에 대한 썸메이션은 다 끝냈어. 그다음에 이제 i에 대한 썸메이션은 i는 1에서부터 3까지 가야 되니까 i가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r1 크로스 f11 플러스 r1 크로스 f12 플러스 r1 크로스 f13가 되고 i가 이제 2일 때는 플러스 r2 크로스 f21 플러스 r2 크로스 f22 플러스 r2 크로스 f23 그죠? If I is 3, i가 3일 때는 플러스 r3 cross f31 플러스 r3 cross f32 플러스 r3 cross f33 내가 f33 이렇게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더블 썸을 해준 거의 결과입니다. 9개 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이제 9개 텀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f11, f22 대각선 성분, f33 다이애고널 텀을 보면 f11은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그 22 인덱스가 같은 놈은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그 작용하는 힘, internal force가 를 나타내주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힘을 가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11, 22, 33 they are all zero.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 개가 다 지로가 되는 거고 뭐 그러면 이제 R1 여기는 요거는 쌍 페어로 보면 돼. R1 크로스 F12 하고 R2 크로스 F21는 하나의 페어가 되는 거고 이게 1, 2 하고 2, 1은 작용 액션 앤 리액션 때문에 사실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들이잖아요. 1, 3, 1, 3 하고 3, 1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액션 앤 리액션 2, 3 3, 2가 액션 앤 리액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1, 2 크로스 F R1 크로스 F12 플러스 R2 크로스 F21을 계산을 해주면 이게 from the action and reaction we could reduce this R1 minus R2 cross F12 이게 이제 F2 because F21 is equal to F minus F12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R12는 이 지금 RIJ는 RJ minus RI라고 내가 define을 했으니까 R12는 R21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R21 cross F21 근데 R2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R21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입자하고 두 번째 입자를 연결해주는 빨간 화살표 같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방향 크기와 방향이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F12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입자와 첫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 The force F12는 force acting on the first particle by second one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힘이 만약에 if Fij 만약에 Fij라고 하는 게 central이면 중심력이라는 거의 개념이 뭐죠? 만약에 MI하고 MJ 사이에 중심력이 작용한다 그럼 그 중심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중심력은 이 점에서 나와서 MJ라는 점으로 들어가는 그 라인 선상에 있는 게 항상 거리만의 함수로 주어지는 게 중심력이라고 했으니까 Fij는 뭐냐면 인력이 작용하면 뭐 서로 당길 테고 척력이 작용하면 서로 밀 텐데 그 중심력의 개념은 당기고 미는 거의 방향성만 있지 작용하는 힘은 이 빨간색 라인 선상에 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 그게 중심력의 개념이야. 그래서 R21하고 F12가 만약에 힘이 Fij가 센트럴이면 R과 R12, RIJ하고 FIJ는 서로 평행하거나 같은 방향이거나 혹은 반평행하거나 그런 차이만 있는 거고 같은 라인 선상에 있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A 크로스 B는 A, B 사인 세타니까 세타가 0이거나 인력 세타가 180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이게 다 지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n 파티클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의 internal force가 central이면 이러한 그 R1 크로스 F12 더하기 R2 크로스 F21이 다 합쳐가지고 0이 된다. 그래서 페어로 0이 되는 거야. 두 개가 서로 페어로 캔슬이 되고 마찬가지로 R1 크로스 F13, R3 크로스 F31도 페어로
그 서로 그 작용 반작 액션 앤 리액션 때문에 캔슬이 되고 2, 3하고 3, 2도 마찬가지로 그 페어로 해서 캔슬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n 파리클 시스템에서 Ri 크로스 Fij라고 하는 인터널 포스에 의한 R 크로스 F는 다 지로가 돼요. 만약에 이게 힘이 센트럴이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볼릭하게 내가 sum over I, sum over J, Ri 크로스 Fij는 Ri 마이너스 Rj 크로스 Fij 이를 이제 뭐 JI라고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RIJ 내가 부호를 바꿔가지고 부호를 바꿀 때 아래쪽에 인덱스도 바꾸겠죠. 그렇게 해서 크로스 FIJ라고 하면 이놈이 이제 힘하고 거리 포지션 R이라고 하는 게 they are parallel to each other. 그래서 so if FIJ central then this term just goes away.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n 파리클 시스템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 변화량은 오롯이 외력 FI라고 하는 외력에 의한 항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T는 sum over I, RI 크로스 FI가 되고 이게 뭐냐 FI는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external force, external force acting on ice particle. 그래서 그 모든 놈을 다 썸메이션을 해준 게 써진 걸 우리가 N이라고 하고 N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죠? 토크라고 하죠. 힘의 모멘트. 그 힘의 모멘트 혹은 토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크는 외력이 존재하는 그 항만 다 합쳐놓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if torque is zero, 토크가 0이면 우리가 그걸 isolated system, 고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크가 0이면 DLDT가 0이란 얘기죠. 그 DLDT가 0이란 얘기는 angular momentum이 뭐라고? constant, 일정하다. constant of motion. 그래서 if torque is zero, then angular momentum is constant. 이게 뭐냐면 외력에 의한 토크가 작용하지 않으면 각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7-1절에서는 뭐냐면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토탈 리니어 모멘텀, 선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만약 시스템이 회전을 해서 회전을 하는데 만약에 외력에 의한 토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스템의 앵귤러 모멘텀은 보존된다. 스스로가 돌면 그 시스템의 앵귤러 모멘텀은 보존돼. 외력에 의한 토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각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앵귤러 모멘텀을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질량 중심의 개념이 굉장히 유익한데 우리가 질량 중심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볼게요. 그래서 one can express the angular momentum in terms of the motion of center of mass. 내가 이제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n개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내가 상징적으로 i번째 입자하고 질량 중심이 somewhere 어딘가에 있다고 내가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요놈이 이제 이 점이 center of mass, n particle 시스템의 center of mass. 요게 요놈이 그 i번째 입자의 질량. 그리고 이제 이놈이 이제 어떤 좌표의 중심입니다. 그럼 이제 O에서부터 i번째 입자까지의 포지션이 Ri 벡터. 그래서 O에서부터 center of mass까지의 포지션을 RCM이라고 하면 RCM이 볼 때 i번째 입자의 포지션을 내가 RI 바 이렇게 쓸게요. 요거는 이제 O에서 볼 때 i번째 입자의 포지션을 RI 위에 벡터 화살표를 arrow를 썼지만 여기서는 그냥 바라고 내가 썼어. 그래서 RI 바 이렇게 내가 나타내 줬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n 파리클 시스템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RI 크로스 MI VI라고 그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놈을 갖다가 내 질량 중심에서 볼 때 질량 중심과 질량 중심에서 본 상대 좌표를 나타내주면 RI 벡터는 뭐죠? RCM 플러스 RI 바가 되는 거고 RI 벡터 is equal to RCM 플러스 RI 바가 되고 요 놈을 한 번 더 미분해 준 거를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을 미분해 준 거를 VI 벡터 그 다음에 RCM을 그 디퍼런셜 미분해 주면 VCM RI 바를 미분해 주면 VI 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걸 활용을 해서 그 앵귤러 모멘텀을 다시 그 정리해 주면 어떻게 되죠? sum over I RCM 플러스 RI 바 크로스 MI VCM 플러스 VI 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네 개가 텀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RCM 크로스 MI, VI, MI, VCM인데 요 경우는 썸메이션이 RCM도 아니고 VCM도 썸메이션 없고 요 놈은 첫 번째 하면 이제 썸메이션은 질량 MI만 썸을 다 가져가니까 이 토탈 매스에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 항은 RCM 크로스 MI, VI 바 이렇게 되겠죠. 뭐 RCM 그래서 썸메이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고 크로스 sum over I, MI, VI 바. 그다음 세 번째 항은 RI 바 크로스 MI, VCM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MI, RI 바를 썸메이션으로 묶고 크로스 VCM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썸메이션으로 들어갈 놈만 들어가고 썸메이션 바깥에 있는 놈 빼주면 돼. 크로스 프로덕트는 순서가 중요하니까는 막 뒤죽박죽하면 안 되고 마지막은 모든 놈이 다 i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ri 바 크로스 mi vi 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개의 항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질량 중심과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좌표와 질량 중심에 대한 i 번째 입자의 상대 좌표를 내가 써주면 이렇게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이렇게 네 개의 항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empirical 시스템의 질량 중심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지? RCM은 토탈 매스분의 MI, RI 바 이게 센트럴 매스의 정의라고 했죠? RI 벡터. 근데 이 센트럴 매스의 정의를 질량 중심과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 좌표로 바꿔주면 얘가 sum over I, MI의 RI 벡터는 RCM 플러스 RI 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그놈을 이제 나눠주면은 MI, RCM은 뭐지? MI, RCM은 토탈 매스 타임스 RCM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플러스 sum over I, MI, RI 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M분의 M, RCM 플러스 sum over I, MI, RI 바는 이게 그냥 뭐냐면 좌변이 RCM이고 우변은 RCM 더하기 이놈이잖아. 그냥 결론은 뭐냐면 MI, sum over I, MI, RI 바가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질량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질량 중심에서는 내가 질량 중심을 좌표의 원점으로 두면 질량 중심에서 내 주변에 있는 질량 곱하기 그놈까지의 거리의 합을 벡터적으로 다 더해주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질량 중심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sum over 질량 중심에서 계산한 그 중심으로 한 어떤 i번째 입자까지의 위치를 바라고 나타내줬을 때는 sum over I, mi, ri 바는 다 지로야. 이게 by definition of center of mass. 이게 질량 중심의 정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놈을 갖다가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당연히 mi, vi 바도 지로가 되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center of mass의 정의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준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질량심의 정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MI, RI 바, MI, VI 바가 지로니까 MI, VI 바 이놈은 지로가 될 테고 MI, RI 바 이놈도 지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는 놈은 두 개가 남겠죠. 그래서 RCM의 이게 토탈 매스니까 얘는 RCM 크로스 M의 토탈 매스 of the system times VCM이 되고 플러스 sum over I RI 크로스 MI VI 바 요거는 뭐죠? RI 크로스 MI VI 바는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의 이 empirical 시스템의 angular momentum이야. 그래서 이 놈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RCM 크로스 MVCM을 LCM이라고 내가 정의를 하고 요 summation 빨간색 부분을 R relative 이렇게 내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RCM은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 시스템이 뭐 예를 들면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가 공전만 하는 게 아니고 자전도 하잖아요.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기술할 때는 RCM 그 지구의 질량 중심이 그 태양 주변으로 궤도 운동을 하는 거를 각운동량을 계산을 해줘야 되고 지구 전체의 개별적인 지구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입자들의 공전에 의한 각운동량을 계산할 필요 없이 지구라고 하는 시스템의 center of mass의 orbital angular momentum 한 점이 태양 주변으로 돌고 있는 그
그 궤도각 운동량을 계산을 해주면 돼. 그게 바로 LCM의 정의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비털 파트네. 오비털 파트라고 얘기하고 그게 뭐냐면 질량 중심의 운동이야. 질량 중심의 운동. Motion of the center of mass.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려를 해주는 게 질량 중심에 대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 지구의 자전 각속도는 자전에 의한 앵귤러 모멘텀은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각운동량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relative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spin part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motion about the center of mass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 질량 중심의 운동이 공전이고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이 자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공전을 orbital part, 그 다음에 자전을 spin par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n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 점입자가 아니라 어떤 물체, 사이즈가 있는 물체의 앵귤러 모멘텀은 그 질량 중심의 운동, 그 궤도각 운동량과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그 궤도각 운동량으로 나눠서 계산해주면 편리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지무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앵귤러 모멘텀은 그렇게 계산했고, 그럼 키네릭 에너지는 어떻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엠파리컬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는 각각의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해주면 되죠. 그게 이제 2분의 1 m vi 스퀘어인데 vi 스퀘어는 벡터를 스퀘어 시킨다는 건 항상 스칼라 프로덕트입니다. 벡터의 제곱은 항상 스칼라 프로덕트야. 그래서 vi 벡터인데 이놈을 센터 오브 매스의 항으로 센터 오브 매스 운동으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죠? vi 벡터는 vcm 플러스 vi 바로 나타내준다고 했잖아요. 요걸로 해주면 이제 결론은 내가 이거는 지금 앵귤러 모멘텀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그 키네릭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잠깐 멈추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이걸 계산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에서 얻은 레슨은 각운동량 엠파리컬 시스템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그 질량 중심의 운동과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으로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토탈 엠파리컬 시스템의 키네릭 에너지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질량 중심의 키네릭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질량 중심에서 볼 때 다른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나타내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멈추고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럼 결론은 2분의 1 m vcm의 제곱 플러스 sum over i 1/2 mi vi bar square.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kinetic energy of the center of mass 플러스 이건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 개개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 그게 이제 kinetic energy about the center of mass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n particle 시스템은 항상 center of mass의 motion과 center of mass에 대한 motion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게 오늘 지금 그 수업하는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장 갔다가 계산해서 요 결과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그젬플 하나 볼게. 이그젬플은 7-2절의 이그젬플이 뭐냐면 막대 길이가 L인 가느다란 막대, 질량이 M, 길이가 L인 가느다란 막대가 피벗 포인트, 못에 박혀가지고 회전을 해. 못에 박혀가지고 길이가 L인 막대가 시계 춥니다. 이게 로테이션을 하는 지금 상황이야. 그랬을 때 이놈의 그 앵귤러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a long thin rod of length L and mass M hangs from the pivot point. 내가 어떤 그 회전축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f it is free to swing 자유롭게 회전을 할 때 그 앵귤러 모멘텀이 막대의 앵귤러 모멘텀이 얼마냐? 지금 배운 거를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면 이 시스템의 막대라고 하는 게 n개 입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인데 뭐 그게 이 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분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썸메이션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적분의 개념, 인티그레이션의 개념이겠지만 이 막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n 파리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앵귤러 모멘텀은
그 질량 중심의 앵귤러 모멘텀과 질량 중심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으로 나눠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total angular momentum of this thin rod is the sum of the angular momentum of the center of mass plus angular momentum of about the center of mass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질량 중심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은 어떻게 했죠? 요 놈이 center of mass가 L은 R 크로스 P, R 크로스 P니까 MVR 이렇게 되겠죠? MVR. MVR은 center of mass는 total mass의 질량과 같을 때고 VCM 크로스 RCM, MVR이니까 얘는 V는 뭐죠? 그 R 오메가잖아요. VCM은 RCM 오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RCM만 알면 돼. RCM은 회전축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2분의 L이지 뭐. 그래서 M은 M 크로스 2분의 1, 2분의 L. 그다음 V도 R 오메가, RCM 오메가니까 2분의 L 오메가가 돼가지고 그 질량 중심의 앵귤러 모멘텀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ml 제곱 오메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질량 중심의 앵귤러 모멘텀이야. 그러면 이제 질량 중심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은 어떻게 계산하죠? 센터 오브 매스가 있고 센터 오브 매스를 중심으로 막대가 로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놈은 내가 이제 질량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어떠한 매스 엘리먼트가 있어. 내가 블랙 밴드로 쓴 게 이제 매스, 질량이 DM인 매스가 V 바의 속력으로 로테이션을 하는 거야. 질량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그러면 그놈의 앵귤러 모멘텀은 어떻게 되죠? MVR이니까 DM V 바 R을 하면 되겠죠? DM V 바 R. 근데 그놈이 시메트릭하니까 페어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소 질량의 매스 엘리먼트의 앵귤러 모멘텀은 DMVR인데 그놈이 페어로 존재하니까 두 개를 내가 한꺼번에 다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 times DMRV 바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 가느다란 막대의 경우에 질량을 내가 그 질량 밀도로 나타내주면 램다라는 걸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램다는 단위 길이당 질량 mass per unit length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램다를 질량 밀도라고 mass density라고 얘기를 할게요. 1차원상에서의 mass density in one dimension에서 그러면 이제 DM 그 질량 요소 그 중에 일부 DM은 어떻게 계산할까? 람다는 항상 일정한 겁니다. density is constant. 그래서 우리가 DM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질량 밀도를 도입을 한 건데 DM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람다 D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람다 DR. 그리고 그 R을 나중에 이제 0에서부터 L까지 쭉 적분을 해주면 그게 이제 토탈 매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DM은 어떻게 된다고? 램다의 DR로 표시해주면 DM은 2 times 램다 DR times R 크로스 R times V 반은 R 오메가니까 각속도 오메가는 일정하니까 R 오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이제 적분을 해주면 토탈 그 질량 중심에서 본 막대의 앵귤러 모멘텀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R 렐러티브야. 그래서 이놈은 DL 렐러티브고 얘를 그 좌표에 준 원점에서부터 L까지가 아니라 2분의 L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되죠. 이게 왜냐하면 2가 이미 내가 이놈을 하나 써먹었죠. 다른 반쪽을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적분은 0에서부터 반쪽 2분의 L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돼. 그래서 DL은 2 times 어떻게 되죠? 램다 컨스탄트 오메가 컨스탄트니까 2 램다 오메가를 적분 바깥으로 빼주고 R제곱을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R제곱 DR 0에서 2분의 L까지 해주면 이게 계산해주면 12분의 ml제곱 오메가가 됩니다. 나중에 람다는 이제 L분의 M을 넣어주면 돼. 람다는 항상 컨스탄트니까 L분의 M을 넣어줘서 계산해주면 그 토탈 리절트는 12분의 ml제곱. 그래서 우리가 이 막대의 한쪽 끝을 그 회전축으로 해서 막대를 돌렸을 때 그놈의 막대의 앵귤러 모멘텀을 계산해라. 그러면 질량 중심의 앵귤러 모멘텀 더하기 4분의 1 ml제곱 더하기 12분의 1 질량 중심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게 더해주면 3분의 1 ml제곱 오메가가 돼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3분의 1 ml 제곱 오메가를 우리가 I 오메가, 그래서 우리가 I라고 하는 게 관성 모멘트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관성 모멘트는 mass times the square of the distance, length의 제곱을 관성 모멘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막대의 한쪽 끝을 돌렸을 때 관성 모멘트가, 길이가 L인 막대의 관성 모멘트가 3분의 1 ml 제곱이라는 얘기야. 회전 질량이 이제 그의 개념인데 3분의 1 ml 제곱이고, 막대의 회전축을 막대의 중심에다 두면은 회전 질량이 어떻게 되죠?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되죠? 3분의 1 ml 제곱이 아니고 12분의 1 ml 제곱이 되는 거예요. 12분의 1 ml 제곱이 더 큽니까? 3분의 1 ml 제곱이 더 큽니까? 3분의 1 ml 제곱이 더 크죠? 그러니까는 질량 중심에서 막대를 회전시킬 때 관성 모멘트가 더 작으니까 더 빨리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한쪽 끝을, 막대 맨 끝 한쪽 끝을 중심으로 돌릴 때는 좀 그 관성 질량이 더 커가지고 좀 천천히 돌아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선운동할 때는 그 리니어 모멘텀으로 나타내주고, 물체가 선운동할 때는 토탈 모멘텀 P는 MV 뭐 이렇게 나타내줘요. 리니어 모션에서는 P는 MV, 그 다음 로테이셔널 모션은 L은 I 오메가. 그래서 그 I라고 하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관성 모멘트는 회전 질량, 로테이셔널 매스의 개념이야.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의 질량 효과를 나타내주는 게 관성 모멘트고, 이제 선속도 V 대신에 각속도 오메가를 쓴다. 이게 리니어 모션하고 로테이셔널 모션의 차이점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심플 시스템은 막대의 회전은 그 막대의 질량 중심에 의한 그 앵귤러 모멘텀과 회전 그 질량 중심에 대한 막대의 앵귤러 모멘텀으로 나눠서 계산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을 직접 회전축으로부터 얘처럼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회전축에서 직접 계산해. 회전축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그 매스 엘리먼트 DM이 있고, 그놈이 V의 속도로 이렇게 선속도로 간다라고 우리가 놓고 적분을 해줘도 되죠. 직접 계산을. 그게 토탈 그랬을 때 DL 토탈은 MVR이니까 DMVR로 계산해주고, V는 R 오메가죠. 그냥 V는 R 오메가고, DM은 여전히 램다의 DR이니까 램다의 DR 하고 R 제곱 오메가를 적분을 해주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R이 0에서부터 L까지 다 풀로 적분을 해주면 그 결과가 그냥 똑같이 3분의 1 ml 제곱 오메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되는데 그걸 굳이 질량 중심의 운동과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 운동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지금처럼 계산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러면 what about the total kinetic energy? kinetic energy는 또 마찬가지로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하고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 에너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의 그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여기 이제 이쪽 왼쪽 그림은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그림이고, 요 두 번째 세컨드 다이어그램은 그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center of mass의 kinetic 에너지는 2분의 1 mvcm의 제곱이고, v는 rcm 오메가잖아요. rcm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rcm 제곱 오메가 제곱, rcm이 어떻게 되지? 2분의 1 l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ml 제곱 뭐 오메가 제곱이 그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이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ml 제곱 오메가 제곱, 이게 이제 그 center of mass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center of mass에 대한 운동 에너지, kinetic energy, what about the kinetic energy about the center of mass? center of mass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이 점질량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dm v 바 r 제곱이 되죠. 2분의 1 dm v 바 r 제곱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dt relative, 그 relative element, 그 운동 에너지의 엘리먼트, 키네틱 에너지의 엘리먼트는 2분의 1 dm v 바의 제곱, v 바
.v반데 그게 페어로 존재하니까 앞에 이제 2가 붙은 거고 again dm은 램다 dr이 되겠죠. 램다 dr.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2분의 1 곱해서 끝난 거고 v인 반은 r 오메가가 되니까 r 오메가의 제곱.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해주면 돼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l까지. 그래서 램다의 오메가 제곱 r 제곱 dr을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적분을 해주면 t 렐러티브는 2분의 1 곱하기 12분의 1 ml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두 놈을 다 더해주면 total kinetic energy of the system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ml 제곱 오메가 제곱.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total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 i가 똑같은 i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에서 구했던 i. 그래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가느다란 막대의 관성 모멘트가 얼마냐?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가느다란 막대를 한쪽 끝을 중심으로 돌려주면 회전 질량이 3분의 1 ml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 회전 로테이셔널 시스템의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 만약에 질량 중심으로 돌렸을 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인데 그때 I는 12분의 1 ml 제곱.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 관성 모멘트를 회전축을 어디를 두느냐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환산 질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